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한인 학생에 대한 인종 차별 논란에 대해 뉴저지 한인 사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했고 해당 교사는 직접 학생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발생한 인종차별에 대해 한인 사회가 사실 확인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9일 스페인어 교사가 수업 시간에 I hate Korean, 나는 한국인을 싫어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늘 오전 학교 측과 만나 사실 확인을 했다며 그동안 학생들의 꾸준한 시정 요구에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징계 조치했으며 해당 교사는 해당 학년이 아닌 저학년으로 임시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 피해자인 학생 중 5명은 부교육감, 교장 등 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두로 사과를 받았고 또 다른 학생 1명은 서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은 뒤늦게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학교는 물론 학교를 관할하는 버겐 카운티가 한인 사회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에 학부모들은 꼭 한인 학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또 학교 측에서는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또 어떤 액트를 취할 것인가라든 이런 것의 그 아나운스먼트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뉴욕을 찾아 동포사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고 이중 국적 등 동포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동포 간담회를 통해 이번 워싱턴 회동의 성과를 보고하고 동포사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뉴욕 민주연합 이경화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동포사회의 화합을 강조하고 이중국적 문제와 한인 2세들에 대한 지원 등 동포사회 현안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 2세들에 대한 우리 그 한글 지원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국가 차원에서 좀 통 큰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 대표는 위안부 결의안, 위안부 기림비와 소녀상 건립, 동해 병기 등 많은 역할을 해준 동포사회에 감사를 표하고 동포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추 대표는 이번 방미 성과로 한미동맹의 재확인을 꼽았습니다. 또 한미동맹의 기본은 민주주의의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은 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번 방미 기회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두 나라 간에 사소한 문제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큰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 추 대표는 중국의 힘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한국이 체제를 달리하는 중국에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회동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신뢰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동포 간담회는 뉴욕 한인회장, 뉴욕 평통회장 등 한인단체장과 뉴욕 민주연합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제 개혁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이 골자입니다. 16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27, 반대 205로 세제 개혁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공화당에서도 10여 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원의 세제 개혁 법안은 내년부터 법인세를 20%로 낮추고 소득세율은 4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표준공제액은 2배로 늘렸으며 항목별 공제는 대폭 축소했습니다. 재산세 공제는 $10,000로 제한했고 로컬 주 소득세 공제는 전면 폐지됩니다.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선거구로 둔 의원들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모기지 이자는 신규 주택 구입 시 50만 달러까지 공제하고 부양자녀 세액 공제는 늘렸습니다. 앞으로 상원의 세제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조정 작업을 거쳐 단일 법안을 만들고 상하원이 다시 표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원의 법안에는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가 담겨 있고 상원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법인세 감면으로 경제가 장기적으로 3에서 5% 성장할 수 있고 가계소득은 평균 $4,000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폴 라이언 의장은 중산층 가정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약 4,000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들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연방 우체국의 배달 지연으로 갱신이 거부된 사례에 대해 재접수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갱신 신청서가 기한 내 도착하지 못해 다카 갱신이 거부된 다카 수혜자들이 구제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5일 USCIS는 이 경우 우체국의 배달 지연으로 접수되지 못했다는 증거와 함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접수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기한 내 다카 갱신 신청서를 보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분실했다면 우체국에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약 4,000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USCIS는 또 기한 내에 접수했음에도 반송된 케이스가 있다면서 다시 접수할 수 있도록 신청자들에게 개별적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 폐지 후 다카가 만료되는 수혜자들은 10월 5일까지 2년 갱신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갱신 신청이 거절된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우체국 배달 지연은 주로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모두 시카고에 있는 USCIS 프로세싱 센터로 케이스를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실제 시카고 우정국은 의도적이지 않게 우편 처리 지연이 발생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메이크 더 로드 뉴욕에 따르면 15만 4천 명의 다카 수혜자 중 13만 2천 명이 기한 내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4천 명은 기한을 못 맞췄습니다. 2만 2천 명은 갱신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일원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가족 이민보다 취업 이민을 통한 경우가 40%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퀸즈가, 뉴저지에서는 버겐 카운티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16일 USCIS가 공개한 2015 회계년도 카운티별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뉴욕시와 뉴저지 9개 카운티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모두 2,1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234명으로 가족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 864명보다 42%가량 많았습니다. 또 가족 이민에서는 직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절반 이상 이었고 취업 이민에서는 871명이 취업 3순위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83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 이민 301명 중 159명이 결혼을 통한 직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취업 이민 532명 중 3순위가 229명, 2순위 173명 등이었습니다.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퀸즈에서 가장 많아 641명, 취업이민 347명과 가족이민 290명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맨해튼 280명, 브루클린 61명, 브롱스 59명 등이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재선 당선과 함께 서민 아파트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0만 가구를 더 늘려 향후 10년 동안 30만 가구를 건설하고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15일 드블라지오 시장은 하우징 뉴욕 2.0을 공개하고 오는 2026년까지 뉴욕시의 새로운 서민 임대 아파트 30만 가구를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0만 가구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시는 우선 2022년까지 20만 가구 서민 아파트 건설을 완료한 뒤 2026년까지는 매년 2만 5천 가구씩 10만 가구를 더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저소득층과 노숙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4년간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합니다. 뉴욕시는 비영리 주택 개발업자 세틀먼트 하우징 펀드와 협력해 이미 60가구의 서민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7,500가구의 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를 구입해 현 거주자가 계속 합리적인 렌트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외 뉴욕시 서민주택 계획은 중소형 아파트가 투기 목적의 일반 아파트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파트 신축 시에는 일정 비율의 서민 임대 아파트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의 25%를 서민 임대 아파트로 건설할 때에는 감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4년 서민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 프로젝트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7만 8천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내년 7월 한 차례 또 뉴저지 트랜짓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여름 펜스테이션 보수 공사의 여파로 운임 수입이 줄었는 데다 직원들의 임금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16일 스타레저에 따르면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 여름 진행한 펜스테이션 선로 보수 공사 기간 2,500만 달러의 운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뉴저지 트랜짓은 2015년 이후 정상적인 운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가스비가 안정되면서 자가 차량 이용객이 늘고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승객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다음 회계년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트랜짓 측은 아직 인상 가능성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뉴저지 트랜짓은 2010년 25% 대폭 인상에 이어 2015년에도 9% 요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정책 연구기관 NYPP는 필 머피 주지사 당선자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이상 가까운 미래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스타레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MTA는 2021년 1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2년마다 요금을 4%씩 인상하는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LA 국제공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더 빨리 보안 검색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X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공항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내일부터 탐 브래들리 국제공항에 자동 보안 검색대 5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자동 보안 검색대는 컨베이어 벨트 2개로 작동되며 각각 비어있는 보안 검색 바구니와 탑승객들의 물품이 담긴 바구니를 운반합니다. 항공 관계자는 새로운 자동 보안 검색대를 운영할 경우 탑승객들의 대기 시간은 최대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LAX는 내년 봄까지 국제공항 터미널에 자동 보안 검색대 9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연말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구세군 자선 냄비의 성금 모금 활동이 시작됩니다. 구세군 나성한인교회는 오늘 LA 한인타운 내 마당물 소광장에서 2017 구세군 자선냄비 타종식을 개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을 나누는 한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한인들의 기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여러 또 도와줘야 되는 손길들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모금액수 목표를 작년에는 저희들이 5만 불을 했고요. 올해는 8만 불로 좀 높이 잡고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8시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을 통해 모아진 수익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불우이웃 식사 제공,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 활동 등을 통해 LA와 한인사회에 전액 환원됩니다. 한편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는 내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LA 한인타운의 한남 체인과 갤러리아 마켓, 그리고 김스 전기 등에서 설치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6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미국의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맞춤형 모바일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교실에서 한국을 배우게 해요라는 이름의 사이트는 Y코리아 등 총 7가지 주제로 구성돼 미국 청소년들이 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인물, 지명, 장소, 역사와 관련 있는 한국 내용을 우선 발굴해 소개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6일 시작한 바흐만 버스회사 운전자 노조 연합의 파업이 끝났습니다. 16일 노조는 노조원들의 복귀를 허용했으며 버스 운전사들은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만큼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원하는 근무 시간 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나소 카운티 4개 학군에 재학 중인 2만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들 4개 학군들은 타 버스 회사와의 계약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할러데이 익스프레스 열차를 12월 16일에서 17일 양일간 운행합니다. 작년에 전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할러데이 익스프레스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과 함께 상품 증정 순서도 진행됩니다. 열차는 16일에는 오전 9시 35분 론 콩코마 역에서 17일에는 오전 9시 50분 바빌론 역에서 출발, 맨해튼 펜 스테이션까지 가게 됩니다. 열차표 예약은 온라인 선착순입니다. 개발사 뉴저지 스카이마크는 지난주 리츠필드 파악정부와 주상복합단지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 일정 논의를 마치고 내년 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상복합단지는 총 10억 달러의 공사비로 53에이커 규모 부지의 대형 쇼핑몰과 1,500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콘도, 호텔 등을 조성합니다. 투자 이민과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 비가 내리겠지만 춥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가끔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